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AI 카메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또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카메라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렇게 컨텐츠 창작의 대중화 시대를 만들어낸 그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그 사진의 영역에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가들 영역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최적의 결과물, 전에는 퀄리티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사진을 찍느냐 못 찍느냐 였다면 전문가하고 일반인의 차이가,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찍은 사진과 일반인이 찍은 사진의 그런 품질 차이로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별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일반인들도 사진을 다 찍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시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일반인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의 사진을 그냥 공유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게 꼭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차 전문가의 영역이 사라져가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이 전문가의 그런 품질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 물론 전문가보다는 더 잘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그 대중화라고 하는 거를 현재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 일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거, 이 음식을 평균적으로 잘 찍는다, 이 인물을 평균적으로 아주 잘 나온 그림으로 찍게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현재 카메라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소위 대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개성, 스타일,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넘어서거나 이러기는 그런 노하우나 경험, 그 다음에 그들의 경력을 넘어서는 건 쉽지 않은 일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하면 전문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도입된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본인들의 스타일이라든지 본인들의 노하우라고 하는 걸 본인 자신의 저작권화 하면서, 지금까지는 촬영 스타일을 사실은 저작권화 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특정 촬영 감독이 계시다고 하면 그 촬영 감독의 촬영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촬영 감독의 촬영 스타일이 사실 본인만은 그동안은 알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자기 제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본인이 체득한 거나 이거를 권리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로 책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저작권화 한다, 자기의 노하우를,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전문가의 능력이 데이터화 되면서 저작권의 개념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커피 로스팅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서였습니다. 이제 커피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커피 로스팅 관련된 요거를 한번 띄워놓고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커피 로스팅을 할 때는 전문가 분마다 로스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몇 도의 고온에서 몇 분을
이제 원두를 구운 다음에 또 뭐 몇 분 동안 식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몇 도에서 뭐 또 굽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몇 분 동안 하고 그걸 몇 도에서 하고 이런 거를 본인이 다 하면서 종이 같은 데다 옛날엔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커피가 어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하다 보면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정확히 어떻게 똑같은 맛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그런 그 공정 차이에 미세한 맛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적어놨던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이건 정말 이 커피 괜찮다 자기가 해봤더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똑같이 로스팅을 해야 그런 맛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런 데이터를 프로파일 데이터라고 불렀고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이게 써놨던 거죠. 근데 이제 커피 로스팅 기계도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전기로 로스팅하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관심 깊게 전기 로스팅 기계를 좀 봤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수동 옛날식으로 불을 떼서 이렇게 로스팅하는 게 뭐 훨씬 더 풍미가 좋다고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거는 일일이 뭐 불을 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번거롭죠. 근데 전기 로스팅 기계는 자기가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몇 도에서 뭐 이렇게 몇 분 동안 이렇게 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껐다가 다시 또 몇 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세팅을 해놓으면 로스팅 기계가 자동으로 그걸 맞춰서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게 아무래도 덜어지는 거죠. 실제로 여쭤보니까 뭐 드립을 하는 기계도 스마트 드립 기계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 세팅 값대로 이제 이게 자동으로 드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좀 이따 또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거에 맞춰서 커피를 드립해서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분들, 이제 커피 로스팅의 전문가분들은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공개를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전기 로스팅 기계에서 디지털로 하는 데에서는 세팅 값을 입력하면 되니까 밖으로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프로파일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로스팅하는 원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은 이 프로파일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반 판매하듯이 파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일종의.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거네 좋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걸 사가지고 그 사람 방식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방법이라고 해서 기계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기계를 그 세팅 값을 딱 누르면 그게 로스팅 기계가 자동으로. 스마트 드립 기계도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바리스타의 그 드립하는 방식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누르면 그 사람이 드립하는 방식대로 해서 드립 커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영화 감독, 촬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된다.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세팅을 어떻게 하고 뭐 누굴 찍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되게 그동안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라고 생각하실 때 인간 문화재가 가진 어떠한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거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달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 데이터화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보화돼서 누구나 나중에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되고, 근데 이거는 이 사람만이 습득한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이란 개념을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을 하게 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한 그런 데이터가 기계에 저장이 되면 이 전문가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료 받듯이, 그러니까 음반 판매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근데 음원 판매하고 비슷한 거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거의 모든 분야 부분을 일반 사람이 어느 수준 이상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의 기호라든지 취향, 컨텐츠 창작 분야에서는 이런 것이 계속 변하는 거고, 새로움을 창작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람만이, 각자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뭐 때에 따라 이 사람께 유행하기도 하고 저 사람께 유행하기도 하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전문가들은 팔아서 이게 대중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자기의 노하우나 스타일을 정보화,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팔고, 인공지능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러니까 특정 사람의 유행이 된 스타일을 모든 사람이 쫓아서 해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타나면 또 그런 게 나타나고 하는 과정을 저는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생각할 부분은 자신의 개성, 자신의 스타일, 그런 것들,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데이터화, 정보화해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는 유의미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도 상당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보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분야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자기도 다 같이 해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의 어플 중에는 내가 촬영을 하면 그 촬영한 그림이 뭐 특정 스타일의 화풍의 그림으로 뭐 바로 변환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저희가 모두가 다 한번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 창작을 하거나 컨텐츠 소비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전문가들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전문 창작 분야가 일반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되어간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인공지능 시대의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건 뭐 촬영 쪽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